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0월 2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0월 25일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3,732명 추가된 38만 9,712명, 사망자 수는 94명 추가된 13,299명, 회복자 수는 4,545명 추가된 31만 3,76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제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665루피아, 팔 때 14,69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3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주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11월 8일까지 2주 동안 대규모 사회적 제약 전환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스 주지사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전환기를 재시행한 지난 10월 11일 이후 감염 사례가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지 않았기에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심각해질 경우 다시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강력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 기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뜬주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기간을 11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20일까지였지만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약 1개월 연장합니다. 와이딘 할림 주지사는 규제를 완화하면 시민들의 방역 경계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어 연장하게 됐다라며 특히 자카르타와 근접한 땅그랑궁, 땅그랑시, 남부 땅그랑시, 3개의 자치단체는 회사와 가정, 공장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생 규율을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라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석탄도 수출을 줄이고 파생산업을 발전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며 석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석탄 파생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석탄가스화 발전을 통해 액화 석유가스, LPG 수입을 줄이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석탄 파생산업을 통해 석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여러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코이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원자재 수출국에서 완제품, 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10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 재련소에서 직접 재련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니켈 원광 공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중단하자 니켈 값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불능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후속 조치를 챙기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도 윤 원장이 유사한 발언을 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에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하나은행 지와스라야 사태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하나은행이 저축성 보험 상품을 예금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불안전 판매를 인정했다며 당시 윤 원장께서 하나은행이 불안전 판매를 인정했기에 체크해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년 국감이후 좀 챙겨보셨느냐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죄송하지만 못 챙겨봤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이 의원이 하나은행과 금감원장 모두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하나의 불안전 판매이고 하나은행은 한국의 은행이다. 한인들이 피해자라며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1년 전에 얘기했다. 이 부분을 챙겨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원장은 챙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교민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불안전 판매 문제를 인정한 만큼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가입 증권을 인수해 원금을 먼저 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은행과 보험사 간에 체결한 리퍼럴, 소개 형태의 협력 계약서에는 보험 상품의 모든 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보험금 대지급을 하는 것은 하나은행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한국 교민 피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면담한 박태성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실제로 하나은행이 교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지면 문제가 있는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답변을 받으라고 대사관 경제파트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가운데 200여 명은 원리금 지급이 중단된 지 2년이 넘도록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에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에 3조 3천억 루피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산업 주력 지역 호텔과 음식점의 예산 70%를 할당, 나머지 30%를 지방정부 지원으로 투입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 지역은 관광우선 개발 지역인 10개 지역, 2019년 호텔세 및 레스토랑세의 합계가 지방세수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등입니다. 정부는 앞서 발리를 이은 관광지로 북스마트라의 또바 호수와 동부 자바주 브로모산, 동누사 뜬가라주 플로레스 라부안 바조 등 10개 지역을 관광우선 개발지역으로 선정해 관광 인프라 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투입된 지원금은 관광지 감염 대책 강화 등으로 사용됩니다. 위스누타마 관광창의경제조정장관은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제공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12월 31일까지 국내 13개 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승객의 공항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는 승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수국 측은 공항 면세 대상 공항을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리아오 제도주 바탐의 항나딤 국제공항, 북수마트라주 메단의 쿠알라나무 국제공항, 발리 응우라이 국제공항 등 국내 이용객이 많은 주요 13개 공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공항세는 8만 5천에서 13만 루피아를 승객에게 부과했습니다. 노비의 항공운수국장은 13개 공항을 이용하는 약 250만 명을 대상으로 2,790억 루피아의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 그룹의 다낭 홍보 전략 담당자는 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주말과 연말 연휴에 승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0월 26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